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사람을 고르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를 사귀고 누구를 끊어내라는 차가운 조언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중년에 접어든 인생에서 왜 어떤 사람은 반드시 곁에 있어야 하고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져도 괜찮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완전한 몰입형 오프닝 후킹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중년에 가장 두려운 것은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사람 곁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인간관계는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셨을지도 모릅니다. 만나고 나면 늘 피곤한 사람, 대화가 끝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 그런데도 인연이라는 이유로 계속 곁에 두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 말입니다. 이제 공감되는 인트로로 들어가겠습니다. 중년은 더 이상 사람을 늘리는 시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정리하고,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을 남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인간관계는 젊을 때보다 훨씬 중요하고 훨씬 조심스럽습니다. 여기서 마이크로 후킹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중년에 만나는 사람은 남은 인생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이 문장을 가볍게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년에 꼭 만나야 하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말수가 적어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조언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려 들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으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 중년 이후에는 이런 사람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말 잘하는 사람이 좋았는데 지금은 말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좋다고 말입니다. 이 말 안에는 긴 인생의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갈등이 나옵니다. 주변에는 말 많은 사람은 많은데 정작 편안한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이 부류의 사람을 만났을 때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다시 마이크로 후킹을 드리겠습니다. 편안함은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고 후회는 놓친 뒤에 찾아옵니다. 중년에 꼭 만나야 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나의 현재를 존중해주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성과만 이야기하지 않고 예전의 모습만 기준으로 삼지 않고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람. 이 사람은 나를 젊게 만들지는 않지만 나를 초라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이 부류의 사람과 함께 있으면 괜히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나가던 시절을 꺼내지 않아도 되고 힘든 이야기를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즉각적인 반응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과거 이야기만 꺼냅니다. 그때 마음이 불편해진다면 그 불편함은 틀린 신호가 아닙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클라이맥스가 나옵니다.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는 존중이 없으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꼭 만나야 할 부류는 삶을 가볍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을 쉽게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일을 겪었지만 모든 것을 심각하게 끌어안지 않는 사람입니다. 웃을 수 있는 여유, 넘길 수 있는 관대함, 이것이 중년의 삶을 지탱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불평으로 대화가 시작되고 걱정으로 끝납니다. 이런 관계는 어느 순간부터 삶의 에너지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다시 마이크로 후킹을 드리겠습니다. 중년의 인간관계는 위로가 되어야지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로 꼭 만나야 할 부류는 나보다 조금 앞서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멀리 앞서 있는 사람도 부담이 되고 늘 뒤처진 사람만 곁에 두는 것도 균형을 잃게 만듭니다. 나보다 한 걸음 앞에서 조용히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의 존재는 경쟁이 아니라 방향이 됩니다. 이 부류의 사람은 말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삶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따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갈등이 등장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괜히 자신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은 열등감이 아니라 성장의 신호입니다. 중년에 꼭 만나야 할 다섯 번째 부류는 관계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항상 붙어 있으려 하지 않고 연락이 늦어도 서운해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존중해주는 사람. 이 관계는 억지로 유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 부류의 사람을 만나는 순간 인간관계가 훨씬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나도 나답게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강력한 클라이맥스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좋은 관계는 노력하지 않아도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들어갑니다. 중년에 꼭 만나야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했지만
동시에 꼭 멀어져도 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를 끊어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년의 인간관계는 선택하지 않으면 끌려갑니다. 끌려가는 관계는 결국 후회를 남깁니다. 이제 마지막 클라이맥스로 향하겠습니다. 중년에 만나는 사람은 인생을 바꿔주진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을 견디게 해줍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마지막 결말입니다. 중년은 사람 때문에 상처받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사람 덕분에 숨을 고르고 웃을 수 있어야 할 나이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다면 앞으로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이 나를 더 나답게 만드는지 아니면 나를 소모시키는지 조용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느낌은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중년 이후의 삶에서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관계 때문에 지치지 않도록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다음 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중년에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의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어디서 만나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중년의 인간관계를 관통하는 가장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마이크로 후킹을 드리겠습니다. 중년에 만나는 사람은 찾아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걸러지고 남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는 자연 선택과도 같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로,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을 자주 만나지 않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는 멀어지고 일부는 남습니다. 그렇게 남은 사람들 중에서도 계속 함께 가고 싶은 사람과 이제는 내려놓아도 되는 사람이 조용히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갈등이 발생합니다. 오래 알고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시간의 길이보다 관계의 온도가 더 중요해집니다. 어떤 분은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와 어느 날 문득 밥 한 끼가 힘들어졌다고 말합니다.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웃음이 나오지 않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말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변했나? 내가 예민한가? 내가 참아야 하나? 하지만 이 반응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클라이맥스가 등장합니다. 중년의 변화는 문제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이제 중년에 꼭 필요한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감정을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늘 답장을 바로 하지 않아도 이해해주고 자주 만나지 않아도 관계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일상과 사정을 존중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감정을 관리하는 데에도 에너지가 듭니다.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느라 지치지 않아도 되는 관계, 이것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기서 즉각적인 반응의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오면 반갑기보다 부담이 먼저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전화가 와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분명합니다. 다음으로 중년에 꼭 만나야 할 사람은 삶의 속도가 비슷한 사람입니다. 젊을 때는 속도가 달라도 괜찮았습니다. 누군가는 앞서가고 누군가는 뒤처져도 다시 만날 여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다릅니다. 속도가 맞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대화도 어긋납니다. 관심사도 달라지고 생활 리듬도 달라집니다. 속도가 비슷한 사람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피곤한지, 왜 쉬고 싶은지, 오늘은 조용히 있고 싶은지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압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마이크로 후킹을 드리겠습니다. 중년의 인간관계는 맞추는 관계가 아니라 맞아떨어지는 관계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방향을 조금 더 깊은 곳으로 옮기겠습니다. 중년에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은 사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함께 있어도 나 자신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부류의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존심을 세울 필요도 없고 자신을 낮출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나옵니다.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는 성공을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 버텨온 시간을 이해하는 관계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이제는 누가 얼마나 가졌는지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견뎠는지가 보인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이제 다음 클라이맥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중년에 꼭 만나야 할 사람은 나의 실패를 이야기해도 표정이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실패를 이야기했을 때 위로보다 먼저 비교를 꺼내는 사람, 조언보다 먼저 판단을 하는 사람, 이런 관계는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반면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럴 수 있었다고 말해주는 사람, 이 사람은 인생 후반부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의 결을 조금 더 철학적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중년의 인간관계는 외로움을 없애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보다 잘못된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을 더 힘들어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한 후킹을 드리겠습니다. 외로움은 견딜 수 있지만 불편함은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이제 마지막 장을 향해 가겠습니다. 중년에 꼭 만나야 할 사람을 정리해보면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정돈되는 사람,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안정이 되는 사람, 내 인생을 평가하지 않고 그저 함께 걸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이제 최종 클라이맥스입니다. 중년의 인간관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입니다. 놓아야 할 관계를 놓는 용기, 남겨야 할 사람을 지키는 용기. 이 용기가 생기는 순간 삶